시각화 7번째 동영상입니다. 거리속도 문제의 시각화. 시각화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예는 정말 많이 들 수 있는데 그걸 다 들기는 좀 어렵고 그냥 대표적으로 이 한 문제로 퉁칠게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의 주제를 바꿀 예정입니다. 자, 거리속도 문제를 풀 때 보통 이제 풀이를 보면 사람들이 푸는 풀이랑 제가 푸는 풀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푸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동영상이에요. 보통 이제 거리속도 문제가 이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철수가 집에서 학교를 거쳐서 도서관까지 가는데 집에서 학교까지는 시속 4km로 걷고 학교에서 도서관까지는 시속 6km로 달린다. 그리고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Xkm, 학교에서 도서관 거리는 이거보다 1km가 더 길어. X 더하기 1km. 그리고 집에서 학교를 거쳐서 도서관을 가는데 1시간 걸려. 자,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얼마? 뭐 이런 문제를 보면 보통은 대부분 뭐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속지 이용해서 막 풉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안 하고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학생들한테 어떻게 강조하냐면, 자, 거리 속도 문제에서 요 거속시 누구나 다 알잖아요.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속도와 속력은 구분하지 않을게요. 원래는 속도가 속력이랑 의미가 다르지만 구분하지 않을게요. 자, 거속시 이 가로막대기가 있죠. 이 가로막대기 위에 거리를 적어라 라고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가로막대기 위에 거리를 적어라. 그러니까 거리를 여기다 적는 게 아니라 거리를 위에다 적어라. 가로막대기 위에 거리를 적어라 라고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왜 가로막대기 위에 적으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하면 시간을 어떻게 구하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이미 속력을 밑에다 적었고 이미 거리를 위에다 적었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대로 거리속도 문제를 진짜 말 그대로 시각화 시킨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냥 4분의 x가 걸리는 시간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6분의 x 더하기 1이 걸린 시간이에요. 그래서 두 개 더하면 1시간 나온대. 이 방정식 풀면 됩니다. 뭐 그냥 답부터 얘기하면 답은 2 나와요. 답은 2 나오고. 자, 풀어봅시다. 양변에 12를 곱하면 여기는 3x가 나오고 양변에 12를 곱하면 여기는 2배의 x 더하기 1 나오죠. 여기는 12가 나오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5x 2를 이항하면 10. 그래서 x는 2가 나와요.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거리속도 문제 풀 때 정말 제가 뭐 많은 해설을 보고 책에 나와 있는 많은 해설을 보고 그랬지만 저처럼 신기하게도 이 거리를 위에다 적는 이 가로막대기 위에 거리를 적고 가로막대기 아래에 속도를 적은 이런 형태의 그림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신기하게도. 학생들한테 엄청 강조합니다. 거리를 가로막대기 위에 적어라. 속력과 시간을 가로막대기 아래에 적어라. 제가 학생들한테 엄청 강조해요. 물론 그래도 학생들은 제 말을 안 들어요. 까먹어. 막 딴짓하고 있어. 야, 내가 어떻게 그리라고 그랬어? 야, 거속시에서 가로막대기 위에 거리를 적으라고. 맞다. 뭐, 그래요. 학생들이. 자, 문제 하나 풀었고.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뭐 쉽게 말하면 그냥 형이 동생 따라잡는 문제예요. 대충 뭐 이런 문제 있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학교까지 거리는 충분히 멀어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동생이 조금 일찍 출발해가지고 이 거리가 200m다. 근데 형은 분속 60m의 속도로 걷고 동생은 분속 40m의 속도로 걸을 때 형이 출발한 이후로 이때 이제 동시에 쫙 움직이는데
형이 출발한 이후로 몇 분 지나서 동생과 형이 만나게 되냐? 뭐 이런 류의 문제요. 뭐 몇 분 뒤에?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동안 동생이 움직인 거리는 얼마? 물어볼 수도 있고, 그동안 형이 움직인 거리는 얼마? 물어볼 수도 있고, 학교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만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질문 여러 가지인데, 저는 형과 동생이 만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저는 얘기할게요. 어디선가 만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이런 문제도 저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강조하냐면, 가로막대기 위에 거리를 적어라. 가로막대기 아래 속력을 적어라. 그러니까 동생의 속력을 아래에다 적어야 돼요. 아래. 동생은 분속 40m. 자, 그리고 이게 거리 x 킬로미터라고 하면 거리를 구해보자. 거리를 구하면 이제 시간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자, 동생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그럼 학생들은 막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적었으니까 거리를 위에다 적고 속력을 아래에다 적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40분의 x예요. 동생이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40분의 x. 형이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 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거리를 위에다 적었고 속력을 아래에다 적었기 때문에 60분의 200 더하기 x가 돼요. 그럼 여기서 딱 만났으니까 동생이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과 형이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개가 같다. 이렇게 식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엇갈로 곱하면 값이 같죠? 이렇게 곱하나 값이 같아요. 그래서 60x는 40배에 x 더하기 200이 되고 이 식을 정리하면 60x는 40x 더하기 800이 나오고 8000이 나오고 그래서 20x가 8000 그래서 x는 400이 나옵니다. 그럼 x가 400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걸린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걸린 시간은 얼마? 그럼 또 막 이거 거석시 막 고민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기다 400 대입하면 40분에 400이 답이야. 10분. 강조합니다. 거리속도 문제를 풀 때는 가로막대기 이리게이션으로 가로막대기 위에 거리를 적어라. 제가 학생들한테 엄청 강조해요. 나중에 한번 그 문제집 같은데 풀이 보세요. 나처럼 거리를 위에 적는 풀이가 드물어요. 진짜로.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풀지는 않고,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풀으라고 얘기해요. 자, 1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봐라. 1분 지나면. 자, 1분 지나면 동생은 40m 가고, 형은 60m 가네? 그러면 1분 지나면 동생이 20m 따라잡지 않냐? 말 잘못했다. 형이 20m 따라잡지. 동생이 40m 가고, 형이 60m 가니까, 1분 지나면 형이 20m 따라잡네. 형이 1분에 20m를 따라잡아. 그러면 200m 따라잡으려면 10분. 끝. 저는 이렇게 계산해요. 저는 거리속도 문제를 보통 이렇게 사람 등장인물이 여러 명 나오는 거리속도 문제는 거리를 x로 놓지 말고 시간을 x로 놓으라고 그래요. 왜냐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니까. 중학교 1학년 거리속도 문제에서 무슨 특수상대성 이론에 시간지연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그런 거 안 나타나. 그래서 저는 그냥 시간을 x로 놓고 부르라고 그래요. 자, 일단 만나는데 x분 걸린다고 하자. x분 후에 만난다고 하자. 그러면 x분 동안 형이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x분 동안 형이 움직인 거리는 60 곱하기 x가 된다. x분 동안 형이 움직인 거리는 60 곱하기 x분 동안 동생이 움직인 거리는 40 곱하기 x. 이게 동생이 움직인 거리. 형이 움직인 거리, 동생이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동생이 움직인 거리에다가 200m를 더하면
형이 움직인 거리랑 같겠네.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면 60x 빼기 40x가 200이 되고 60 빼기 40x가 200이 되고 20x가 200이 되니까 x는 10이 나온다. 그래서 10분이 답이다. 10분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1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봐라. 1분이 지나면 동생은 1분 동안 40m로 가고 형은 1분 동안 60m로 가니까 1분이 지나면 형이 20m 따라잡네. 1분 동안 20m 따라잡아. 그게 지금 이 얘기예요. 1분 동안 20m 따라잡아. 그러면 200m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얼마 걸려? 10분. 200m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얼마 걸려? 10분. 저는 이렇게 이렇게 2명 이상 나오는 거리속도 문제는 저는 이렇게 시간을 X로 놓고 풀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굳이 이런 문제는 방정식을 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문제 읽고 상황 파악하고 1분 뒤에 어떤 상황인지 상황 파악하면 그냥 바로 암산으로 답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을지 정말 방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냥 몇 시까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가지 주제를 계속 얘기하면 지루하니까 주제를 바꿔서 다른 주제로 동영상을 하고요. 지금까지 시각화에 관련된 동영상 7개를 찍었는데 제가 정말 강조합니다. 이 대치동 강사의 수학 클리닉이라는 굉장히 거창한 제목으로 제가 지금 시각화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걸 당연히 알아야 하는 부분인데 학생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못 풀어. 강조합니다. 시각화시키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문제를 풀 때 중간중간에 시각화에 대한 발언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시각화가 이런 뜻이었지라고 알아들으시면 돼요. 자, 마칠게요.